공매도가 전면 개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공매도로 차라리 배워서 기관이나 외국인들한테 안 당할 수 있도록 공부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개인들이 공매도를 많이 한다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돈을 벌어가는 비중이 낮아질 가능성이 많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인이 공매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요? 대표님, 이제 공매도라는 게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고, 제가 공매도를 오래 해봤는데,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인들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공매도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은, 매도를 먼저 하고 매수를 뒤에 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네. 우리 일반인들은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순서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오르면 손실, 내리면 수익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공매도는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손흥민이가 이제 축구를 잘 차는 경우가 왼발, 오른발, 양말 다 사용하잖아요. 네네. 저도 공매도 매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점 자리도 알게 되고 또 매수 자리도 알게 되고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운전도 우리가 직접 하면은 후진을 못하면 운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공매도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매도를 공부해보고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고점 매도가 가능하고 안 물리죠. 매도를 잘하는 거죠. 일반인들은 공매도 자리 위치에서 매수해가지고 물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공매도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공매도 공부해보면 좋고, 그리고 공매도라는 제도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없애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다 빠져나갈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공매도로 차라리 배워서 기관이나 외국인들한테 안 당할 수 있도록 공부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한국에는 개인들은 할 수 있는 프로테지가 한 2% 정도밖에 안 합니다. 네. 일본 한 24%, 선진국 한 45%. 그러면은 선진국은 하나의 기법으로 개인들도 많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기관이나 큰 펀드에서 개인들 돈을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매도 비중이 사실은 문제는 있습니다. 불공정 게임은 맞아요. 문제는 있지만은 그래도 기관의 외국인들이 많이 벌어가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은 선진국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들이 공매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한국도 개인들이 공매도를 많이 한다면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돈을 벌어가는 비중이 낮아질 가능성이 많다. 예,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다면 현재 한국에서는 공매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하나는 대주, 그 다음에 또 CFD, 요번에 최근에 문제가 됐잖아요. 네. 그 다음에 하나는 주식 선물. 자, 대주는 이제 코로나 전에는 한 800종목 됐는데, 현재는 한 350종목. 그래서 200개. 코스닥 150개가 되고 있고, 자, CFD 같은 경우는 현재 350종목. 대주는 약간의 교육을 받으면은 할 수 있고, 네. CFD 계좌는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베노스사, 벨리사, 회계사들의 경우는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개인들은 연봉이 1억 되든지, 현금이 5억 있든지 이러면은 CFD 계좌가 개설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선물은 현재 종목은 177개. 자, 이 종목은 이제 약간의 교육을 받으면 할 수도 있고, 이제 증거금이 1,000만 원 해서 레버리지를 한 5배 정도 사서 월 두 번째 목요일 되면 이제 월물을 갈아타야 되고 없으면 만기일이 되기 때문에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싸고, 그리고 현재 주식 선물은 정부에서 공매도가 자꾸 불공정하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한 350종목을 지금 실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대주, CFD, 주식 선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도 사실은 경제가 세계 한 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도 사실 자금이 8% 세계 펀드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는 3%밖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MSCI 지수에 편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만약에 편입이 된다면은 학자들마다 개념이 다르지만은 지수가 한 4,000에서 500% 간답니다. 5,000% 간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자금이 3%밖에 안 들어온 자금이 한 8%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삼성전자 이런 경우는 대행주 같은 경우는 아주 여기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많고,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좀 MSCI 지수에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년 정도는 들어가지 않겠나. 자, 그렇다면 공매도가 전면 개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개인들도 이제 공매도를 하든지 정확히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한국 최초로 실전 공매도란 공매도 책을 썼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실전 매수 매도 기법, 거기 보면 공매도 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좀 제가 자세히 설명해놨고, 개인들도 앞으로 공매도가 전면 이렇게 확대될 대비해서 좀 공부해 놓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공매도 매매하면 세팅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이제 세팅하는 방법이 세 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주란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공매도 할 수 있는 세팅 방법은 대주 가능 종목이라고, 자, 키움 증권 같으면은 0878인데 여기 보면 350종목 있습니다. 그래서 200개.
코스닥 150개. 주로 이제 대행주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A군, B군 있는데, 이제 A군은 우량주 위주로 2.5% 연이자를 내고, 그 다음에 B군은 4% 이제 이자를 내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치는 거죠. 제가 말했던 역배열이 됐을 때, 자, 여기서 하나하나 종목을 치면서 고점에서 역배열 됐을 때, 자, 거꾸로 차트로 봤을 때 강남 자리가 될 때는 이제 좋은 공매도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분석해보고 이렇게 지금 역배열 됐잖아요. 그 밑으로 공간이 열리고 거꾸로 보면 강남 모양이잖아요. 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수급을 잘 보고 이렇게 종목을 찾아서 이제 공매도 칠 수가 있는 거죠. 개인들은 고점 공매도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대주로서는 이렇게 찾으면 되고, 그래서 이제 종목을 이렇게 다 이렇게 눌러봅니다. 이렇게 해서 강남 고점에서 이렇게 작가님 보면은 여기에서 역배열 되니까 이평선들이 주가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데서 거꾸로 봤을 때는 강남 자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좋은 공매도 자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매도 주문창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화면 번호 여기에서 이제 저 업팅 누리라고 조금 이렇게 유튜브 검색하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에서 이렇게 해보고, 특히 공매도 부분은 손실폭이 나면은 무한대로 나기 때문에 손실폭이 주가가 오르면서 크게 확대됩니다. 그래서 공매도는 아주 조심해야 되고, 신고가 종목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했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신고가 종목은 조금만 하면 이게 30%, 50%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 공매도 적은 신고가만 피하고 이렇게 자리, 또 고점에서 이런 자리 충분히 해볼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은 아직도 2%밖에 안 하기 때문에 블루오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를 공부해보고 내가 공매도 안 하더라도 이런 자리를 공부하면서 아, 여기가 매도 자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내가 매수할 때 이제 실수 안 하는 거죠. CFD를 우리가 또 할 수 있잖아요. 350 종목을 할 수 있고, 이제 CFD는 레버리지를 2.5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요번에 큰 게 작전 뭐 했던 그 CFD인데, 예를 들면은 화면 번호 7929. 화면 번호 7929 화면에 이렇게 보면은 하이트 진로 이렇게 모건, 그 다음에 SG 이렇게 종목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종목을 찾아서 또 주문창이 또 CFD 주문창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죠. 화면 번호 7920. 자, 여기서 CFD도 여기 350 종목을 해볼 수 있고, 개인들은 뭐 소액으로 한 주 정도 이렇게 경험해보는 게 좋다. 그렇게 보여지고, 주식 선물은 현재 177개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위아래 다 할 수 있는 종목이고, 그 다음에 종목은 현재 보면은 이렇게 우량주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세트 한 5개, 그 다음에 은행주 5개, 건설주 5개, 화학주 5개, 증권주 5개. 자, 이렇게 또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래 코스닥 종목도 이렇게 보면은 또 있다. 자, 그렇게 해서 현재는 177개를 위아래 다 할 수 있고, 주식 선물을 앞으로 한 350 종목 정부에서 이렇게 종목을 늘린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또 트레이딩 많이 하시니까 트레이딩으로 성공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트레이딩 어떤 분들이 잘하는 영역이고? 예, 제가 이제 주식을 한 20몇 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또 만나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고 이제 경험을 해본 결과 트레이딩을 잘하고 이제 돈을 꾸준하게 버는 사람들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자기 통제를 잘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매매해서 술을 먹으니까 잘 안 된다. 그러면 두 번 다 술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사람 경우가 좀 유리한 것 같고, 그다음 성격이 제가 볼 때는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성격이 고집이 센다든지 또 직선적이라든지, 자, 이런 사람들은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태풍이 불면은 이렇게 소나무 같은 경우는 부러져 비잖아요. 태풍이 갈대 같은 경우 이렇게 안 부러지잖아요. 그 성격이 좀 유한 성격, 자, 이런 사람들이 좀 긍정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좀 성공하는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제가 볼 때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성공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집을 키워야 나가야 되는지,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끈기 있게 진념을 이렇게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 경우 또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는 또 마지막 네 번째는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주식 트레이딩 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 역시 잠자는 시간 또 먹는 시간 빼고는 거의 몇 년을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노력한다. 그런 공통점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차트 투자는 일정 시간대가 좀 중요한가요? 보통 차트 투자는
매도는 오전 해야 됩니다. 네. 매수는 오후에 해야 되고. 시간은 그렇게 내가 매수하고 싶다 하면은 오전에 하면 안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한 오후에 한 2시, 3시에 하고 매도는 오전에 하는 게 맞습니다. 보통 오전에 시세를 많이 줄 때가 많기 때문에 시간은 매도는 오전, 매수는 오후에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네. 예, 그렇게 하면은 우리 개인들도 조금 낫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아무래도 또 대표님한테는 기법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기법 찾으려고 시도하는 분들에게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비법은 없다 생각하거든요. 네, 주식에서 네. 우리가 체인점 하는 사람들 매뉴얼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은 예를 들면은 설렁탕 맛이 그대로 납니다. 주식은 제가 보는 비법은 없다 보여지고 네. 단지 이제 기법은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주식시장에서 워낙 단순하고 반복되다 보니까 뭐 하루 한다든지 이상한 뭐 경우라든지 네. 또 복잡한다든지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MACD, 예, 그다음에 뭐 일목균형표, 그다음에 뭐 구름대 이런 것을 보고 매매해서는 시장에 잘 안 통합니다. 다수 일반인들이 네. 그냥 단순하게 매매하기 때문에 좀 단순하게 하는 게 맞다. 자, 두 번째는 자기가 기법을 찾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네. 그 시중에서 수익 나는 모델, 벤처마킹 하는 게 시간과 돈을 절약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입장의 강당 기법, 신고가 기법, 아니면 급락에서 천양봉 기법, 자, 이렇게 그냥 소액으로 반복해서 하는 게 맞지. 자기가 이렇게 수익 모델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냥 벤처마킹 하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일반인들은 보면은 뭐 검색식을 이용한다든지 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차트에 보조지표를 많이 이렇게 삽입하는 순간에 또 종목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냥 차트를 단순하게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자,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차트 투자에 그러면 좀 장단점이나 조심해야 될 건 어떤 것도 있다고 보세요? 차트만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네. 항상 지수를 같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업종 차트를 같이 봐야 됩니다. 종합지수를 봐야 되는 거죠. 종합지수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역배열 때 네. 제가 말했던 이렇게 공간이 닫히는 이런 자리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공매도 하니까 공매도 하겠죠. 네. 그럼 매수는 이런 자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항상 종합지수가 이렇게 우상향, 현재도 괜찮겠죠. 요 부분이 뭐, 그죠? 이럴 때만 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종목이 양지됐을 때만.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를 들어서 내가 건설업 내가 종목을 하겠다 하면은 업종 차트가 있습니다. 잠깐 보면은 이 종합 차트에서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뭐 전기, 유통, 뭐 어로정밀, 전기, 뭐 철강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매수할 때는 장 흐름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종합지수가 우상향일 때, 그 다음에 그 종목이 우상향일 때, 네. 그리고 업종에서 우상향 세 개가 딱 맞아 떨어질 때 들어가면은 그게 손절이 안 나옵니다. 예를 들면 건설업종 한번 보겠습니다. 작가님 이렇게 건설업 현재 보면은 이렇게 행보하다가 우상향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종합지수도 현재 우상향, 건설업도 우상향, 현대건설도 우상향. 이럴 때만 손절이 잘 안 나오고 수익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종합지수가 역배열, 네. 업종이 역배열, 그 종목이 혼자 만약에 차트가 이렇게 제가 말했던 우상향 이렇게 되면 매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개인들은 매수한다면은 이 세 가지를 일치시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 실수할 가능성이 없죠. 자, 그럼 이제 대표님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전업 투자자이시니까 개인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실 것 같은데, 그럼 개인분들 종잣돈 한 5천만 있는 분들은 지금 어떤 주식 어떻게 좀 투자하면 좋을까요? 개인들은 네. 너무 쉽게 주식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장에서 10,000원짜리 물건 보면은 네.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싼지 저 가격에 싼지 확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개인들은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들어가면서 확인도 안 하고 그렇게 네. 그냥 놓 그냥 넣고 네. 손실 나는 것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손절도 밥 먹듯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잘못됐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철저하게 안전위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5천만 원 투자한다면은 저 같으면은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 그리고 실적이 좋은 회사. 네. 예를 들면 아까 KT, SK텔레콤, 네. 그리고 뭐 현재부터면은 리처주라고 뭐 롯데리처 같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 예를 들면 롯데리처 같은 경우는 뭐 건물에 투자해가지고 땅에 투자해가지고 배당을 주는 회사고, 이런 회사는 또 매년 배당도 많이 줍니다. 그리고 금리가 많이 올라갔고, 원래는 이렇게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하락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내리잖아요. 이런 종목 배당도 받고 이런 종목 하는 게 맞지. 급등락 심한 테마주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또 어디에서 뭐 이렇게 종목이 좋다든지 친구 이야기 듣고 그렇게 매수하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실적이 턴되는 우량주 위주로 또 이렇게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종목을 한 두세 개 분산시키는 게 맞지. 다른 데 들어가가지고 손실 나면은 이런 종목 최소 본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배당 받으면은 매년 이렇게 수익 날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서 이런 종목 저는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이제 대표님과 긴 시간 인터뷰하고 있는데, 대표님 주식 매매 필수 원칙 8개명이 있으셔서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면 그거 한번 세부 설명만 가볍게 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가 미수 신용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가 이제 주위에서 미수 신용 해가지고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손실 난 사람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용과 미수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내 있는 돈 갖고 하라는 거죠. 예. 자, 두 번째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은 매매하지 않는다. 보통 이제 시가총액 낮은 종목에서 급등락이 심하고 또 급락이 많이 나오고 또 횡령이 나오고 상패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총이 한 3천억 이하 되는 종목은 안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개인들도 코스피 200, 코스닥 100 이렇게 300 종목 하는 게 맞습니다. 소행질 하다 보면 한두 번은 수익 날 수 있습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돈 벌기 어렵습니다. 대표님은 주로 3천억 이상 정도. 예, 시총 한 200, 그러니까 코스닥 100, 그래서 200 그 안에만 저는 합니다. 보통. 예. 개인들도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자, 세 번째가 한 종목에만 큰 비중을 실지 않는다. 자, 그 말은 이제 뭐 우리가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계란은 뭐 한 군데 바구니 닿지 마라, 이런 속담이죠. 그래서 종목을 이렇게 한 두세 개 분산하는 게 맞습니다. 개인들은 제가 볼 때는 한 종목을 10개에서 5개 정도만 해야 되지, 어떤 경우 80개, 50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지수를 사는 게 낫죠, 잘.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5개 정도 해서 이렇게 분산시키는 게 맞다. 예. 자, 네 번째 실적과 무관한 테마주, 개별주를 매매하지 않는다. 예, 테마주 같은 경우는 저번 네옴시티, 뭐, 또 제가 올해 20년 하다 보니까 모든 테마는 제자료 안 한, 원위치 않은 테마가 없습니다. 가격이 원위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급등했던 네옴시티, 또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이런 것도 사실은 또 한다는 보장도 없고, 또 해갖고 남는다는 보장이 없고, 다 머니 게임입니다. 그래서 테마주에서 개인들이 큰 손실이 나기 때문에 테마주는 꼭 안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히트로 테마 같은 거 한번 볼까요? 현재 이제 많이 상승했던 종목, 유니온 머트리얼 종목인데, 뭐 히트로 테마로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종목은 오르기 전 가격이 3,500원입니다. 3,500원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최근 테마 데모라는 종목이 이렇게 많이 상승하는데, 이런 종목은 여 앞에 작년에 이렇게 네옴시티 이렇게 테마로 많이 움직였죠. 이런 종목 원위치, 이런 종도 결국은 제가 볼 때는 9,000원 밑으로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적과 무관하게 이렇게 상승했을 때는 거의 원위치하기 때문에 뒤에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내 보유 종목이 이렇게 만약에 테마로 강하게 상승했을 때는 매도로 대응하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테마주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예. 다섯 번째, 단기 투자라도 재무제표를 확인한다. 자, 어떤 종목을 내가 사고 싶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항상 재무제표를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판타지오를 내가 혹시 이제 저가주지만은 내가 산다 하면은 이제 예를 들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 개요에 이렇게 들어갔어. 화면 번호 0919인데 최소한 매출이 이렇게 늘어나는지, 아니면 당기순이익이 적자인지 정도는 확인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보면 현재 잠깐 보면 계속 적자잖아요. 이런 종목에서 상패라든지 종목이 크게 손실 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화면 번호, 이 화면에서 매출이 늘어나는지 당기순이익이 좀 주는지 적자인지 정도는 확인하고 매매하는 게 맞습니다. 예. 자, 여섯 번째는 손절매하지 않을 종목을 선택한다. 자, 주식은 수익 나기 위해서는 손절 안 할 자리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손절 안 할 자리 같은 경우 아까 말했던 앞에서 강남 자리, 뭐 이렇게 이평선이 밀집된 자리, 또 실적이 턴되는 종목, 또 예를 들면 아까 리처 종목 이런 게 손절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종목 위주로 매매하라는 거죠. 개인들은 테마주, 또 개별 종목, 또 이렇게 따라가서 손실이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95%가 손실 난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자리에서 매수하라는 겁니다. 예. 일곱 번째가 신규 상장주는 중단기 매매를 하지 않는다. 제가 이제 주식을 한 20년 해보면서 신규 상장주를 제가 매매해봤는데, 보통 이렇게 거품을 내가 상장한다라도 내 친구들, 또 내 가족들, 또 내 지인들 유상증자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일단 상장할 때 고평가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개 정도에서 보면은 9개, 8개 정도가 공모가에서 첫날 시가에서 거의 하락으로 1년 내내 하락하기 때문에 최소한 한 2년 정도 대응 정도만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1년 미만은 절대 매수하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 여덟 번째가 증거금 100% 종목은 중단기 매매를 하지 않는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실적은 좋은데, 뭐 예를 들어서 금양 같은 경우 공시 위반했잖아요. 그러면 정백 달아줍니다. 자, 그런 경우 빼고요. 나머지 보통 보면은 거의 적자가 3년, 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대창 솔루션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교육 한번 들어가면은 이렇게 차트는 현재 잘 가고 있다 하더라도 작가님 어떻습니까? 계속 지금 2266, 157,
8억 이렇게 적자잖아요. 네네. 이런 종목을 조심하라는 거죠. 자, 다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 매출은 이렇게 굉장히 유지하고 있고 당기 수익은 계속 적자잖아요. 네. 지금 이 종목 역시 3년 지금 적자, 4년 적자, 5년 적자 이렇게 되다 보면은 상폐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기금 100%에서 상폐도 잘 나오기도 하고 또 회사 자금, 회사 횡령을 잘합니다. 또 자금을.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김작가 TV에 또 처음 나와주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 이제 아마 주식 투자 굉장히 관심 많으신 분들이 또 특히나 많을 텐데 마지막 투자 조언 한마디만 주신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한 95% 손실 난다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는 소액으로 좀 네. 해보자. 돈 버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돈만 벌다 하다 보니까 계속 손실 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또 소액으로 계속 해보자는 거죠. 네. 그래서 실력을 쌓고 난 다음에 맞습니다. 예. 금액을 늘리자. 조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95%가 손실 본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건 어쨌든 이제 데이터로 나온 거니까 예. 누가 해도 앞으로도 95% 안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재테크라는 게 결국은 내가 지금 근로와 사업소득으로 번 돈을 투자로 벌려고 하는 건데 예. 확률이 95%인 것에 네. 개인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뭐 대표님처럼 잘하는 일부 슈퍼개미와 전업 투자자분 계시겠지만 시도를 하는 게 네. 과연 맞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네. 소액으로 하라는 거죠. 반드시 소액으로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500만 원 입금해보고 네. 그 다음에 한 20% 손실 나면은 한 100만 입금하고 네. 그것이 한 5번, 6번 이렇게 되면은 주식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액으로 하고 그리고 개인들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대학 가기 위해서 3년 공부하고 네네. 또 4년 또 공부해서 전공 또 공부하다 보면은 취직하면 한 달에 500만 원, 400만 원밖에 안 받잖아요. 그럼 주식은 그 이상 벌려고 하는데 그냥 공부도 안 하고 네. 그냥 돈 벌려고 하는 신분을 저는 도둑놈 신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1시간 정도는 네. 공부해야 된다. 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고 난 다음에도 안 되면 주식 투자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안 하는 게 예. 맞다. 왜냐하면 통계를 믿으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5%에 달 자신이 없다면 그때- 굳이 힘든 게임을 할 필요는 그때까지는 계속 소액으로 해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과 오늘 긴 시간 이야기 나눴는데 또 다음 시간에 여러 가지 또 질문 드리면서 좋은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mentor님은 데이짱 김용욱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